지금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되게 그냥 좀 바빴어요. 바빴던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이 가죽 뜨개소품 파는 그 스토어를 오픈했거든요, 네이버에. 그래서 그거 상품 뭐 준비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끝나고 다시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회사 일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지난주에는 그 동생네 식구들이 서울로 왔었어요. 서울 집으로. 좀 있으면은 구정이잖아요. 한 이제 2주 뒤인가? 3주 뒤인가? 그쯤 되면은 구정이 되는데, 이제 그때 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미리 왔다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또 동생네 식구들이 와서 그렇게 보내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구독자 2,000명 기념으로 Q&A 영상을 찍겠다고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Q&A 영상을 아직 찍지는 못했고요. 아직 찍지는 못했고 질문들은 정리를 좀 해뒀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어색할 것 같아서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이게 물론 그렇게 막 쉽게 보고 시작한 건 아닌데, 당연히 뭐 이것도 일이니까는 이렇게 쉬울 수는 없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게 되게 진짜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거 시스템도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스토어 오픈하는 날 막 뭔가 상품 전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막 한참 어리버리 설레발 치고, 인스타에서 2차 판매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2월 달부터는 또 현생이 헬게이트 진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바로 2차 판매를 시작하지는 못할 것 같고, 2차 판매는 헬게 끝나고 상품 준비하고 하면 5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그 햇빛 욕심이 되게 나거든요. 이제 특히 편물 같은 거 보여드리고 할 때는 기왕이면은 자연광에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찍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햇빛 욕심을 내는데, 겨울에는 진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 방이 서향이에요. 서향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해가 예쁘게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거든요. 오후고, 그래서 평일에는, 원래도 평일에는 그래서 이렇게 잘 못 찍고 그랬었는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는 해가 일찍 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일에는 더 촬영할 시간이 없고, 이제 그나마 주말에 이제 좀 시간이 나는 거죠. 주말에 시간이 나는데 주말에 계속 바빴고, 그래서 계속 촬영을 잘 못했는데,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그 뜨고 싶은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물어봐 주신 것들이나, 아니면 굳이 이렇게 편물을 안 보여드리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녁에 햇빛이 없더라도 뜨개를 하면서 그렇게 짬짬이 찍어볼까가 아니죠.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 중입니다. 도대체 그 질문을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영상을 안 찍고 있냐, 질문 먹튀하냐, 막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먹튀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택배를 붙이러 가고 있어요. 월요일에 좀 바쁠 것 같아서 오늘 작업 다 오전에 해서 지금 발송을 하러 갑니다. 이거는 회오리 모자 썼어요. 폼폼 안 달았는데 그냥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택배 잔뜩. 오늘은 생각보다 별로 날씨가 안 춥네요. 그래도 모자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안 감았거든요. 택배 붙이고 왔더니 택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언박싱. 이건 뭐냐면 이번에 니트하임에서 로드 투 차이나 로투차 들어와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짜라라라라란 영롱하죠? 이거 진짜 부드럽다. 요렇게 제가 막 가죽하고 그래갖고 손톱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민망하니까 잠깐 장갑 좀 끼고 올게요. 이런 거는 약간 뭔가 명품 만질 때처럼 이렇게 흰 장갑 이런 거 끼고 만져줘야 될 것 같은데 집에 흰 장갑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니트리 장갑을 끼고 왔고, 얘는 더 파이버앤코의 로드 투 차이나, 이름이 실큰 듀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캐시미어 카멜 실크 베이비 알파카 이렇게 돼 있는 실이고, 성분이 이렇다 보니까는 가격도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그동안 열심히 지르고 모아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좀 많이 써서 샀어요. 그래서 꺼내볼게요. 짜라라란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핑크 컬러를 제가 입으려고 산 거는, 제가 쓰려고 산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핑크로 뜨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제 거 아니고 바나님 거 뜨고 있고, 제가 스스로 산 실은 핑크 컬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되게 연한 그렇다고 완전 베이비 핑크처럼 막 화사한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연한 핑크인데 약간 차분한 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뭐 뜨려고 샀냐면은 그 턱수염 오빠 있잖아요. 턱수염 오빠에 오프스 숄 그거를 뜨려고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원래는 100g짜리 타레로 그 메인 컬러가 2스케인, 그 다음에 배색이 1스케인씩인데 얘는 지금 한 타레가 이게 50g짜리였던가? 여기다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50g짜리 타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라면 422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일 조금 쓰는 컬러가 한 타레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422 뭐 이렇게는 안 하고 대충 그냥 야드수, 길이수 보고 맞춰갖고 메인 컬러를 3컬러, 그 다음에 배색을 이렇게 2컬러, 그리고 제일 조금 들어가는 컬러는 요거 1컬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프스쇼를 뜨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 하임님이 이거 이제 스토어에 그 상품 올리시기 전에 그 저희 함트방에다가 막 뭐 이 컬러웨이는 누구 거, 이 컬러웨이는 누구 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룹핑 해갖고 보여주셨는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마더 오브 펄이라고 진짜 진주빛 아이보리 그 컬러를 하나 해갖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노크롬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 제일 진한 컬러를 빼고 그 화이트에다가 이렇게 두 개에다가 그 페리도트라고 그린 컬러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를 넣든지 그러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 핑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핑크의 그레이는 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핑크랑 요거 두 개가 이제 거의 메인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배색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난생 처음 제 돈 주고 핑크를 샀다는 점. 컬러 지금 요 컬러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딱 약간 살색에 가까운 차분한 핑크? 너무 예뻐요. 얘가 컬러 이름이 이래요. 이게 더 보석 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이거고 그레이 계열도 또 진짜 예쁜데 얘는 펄 그레이, 그레이 펄. 요 컬러. 그리고 이거는 이런 보석이 있나봐요. 광석이든 요런 컬러. 그리고 얘는 쿼츠, 스모키 쿼츠. 이건 안다. 예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진한 그레이인데 살짝 브라운기도 돌고 보라기도 돌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다 단색이 아니고 약간 오묘하게 멜란지기도 있고, 그 뭐라고 그러지? 저 이런 거 손염색실 부르는 거는 스페클 빼고는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세미토널? 그래갖고 약간 멜란지기도 있으면서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요 부분은 조금 더 회색이 돌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브라운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랏기도 돌고, 그래서 컬러들이 다 되게 오묘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손톱 부끄럽지만 이 촉감이 너무 궁금하니까 왼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장갑 끼고 났더니 손 끈적끈적해. 좋네요. 약간 요런 정도의 잔털감? 보통 실크 들어가면은 약간 좀 광택이 나긴 하는데 얘는 막 그렇게 광택이 엄청 나진 않고, 이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가 약간 바뀌어요.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니까는 빨리 캐스톤을 할 거고, 요거는 샘플. 요렇게 LRTAG의 DK랑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카미 베이비수리 알파카 요거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전구마커야 뭐 다다 익선이죠. 그리고 제가 전구마커 얘기 나온 김에, 전구마커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데 요렇게, 이거 제가 이번에 판매했던 마그넷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자석이 진짜 짱짱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트레이에다가 지금은 놓고 쓰고 있는데, 그 바나님 만들어드린 가죽 트레이를 제 거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마커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던지면 붙거든요. 이렇게 심지어 섰어. 그래서 짱 편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엔 제가 단품으로 판매 안 해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다음에 판매할 때는 아마 이 마그넷 단품으로 판매할 것 같아요. 잠깐 얘기가 딴 쪽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부스 뜰 거고, 그 다음에 산 실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휴로코. 얘는 띠지가 왜 없을까요? 원래 없었나? 아니면 내가 어디다 빼먹었나? 어쨌든 이거 다 휴로코고요. 이거는 모헤어, 요거는 그냥 메리노, 얘는 수리. 너무 예쁘죠?
특히 이거 수리. 얘가 컬러 이름이 피스타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린 컬러에다가 이렇게 그레이랑 오렌지, 브라운 이런 거 다 섞여 있는데 너무 예뻐요. 얘 아직 못 뜰지는 정확히 안 정했는데 이거는 한 탈에만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카프 뜨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 업타운 제가 지난번에 뜨다가 다 풀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업타운을 뜨든지 아니면은 이름 까먹었는데 또 제가 봐둔 이렇게 스카프가 하나가 있거든요. 더블리팅으로 뜨는 거. 그거를 뜨든지 둘 중에 하나를 뜨려고 하고, 요거는 그 회오리 뜨려고요. 근데 이제 회오리가 그 DK 하나에다가 모헤어 하나 섞어서 뜨는 건데 DK가 왜 하나밖에 없냐라고 하신다면은 베이스가 되는 DK는 제가 아이보리색 실이 있어요. 알파카 실이 지금 로안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예전에 염색하려고 샀던 베어베이비 알파카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에다 합사를 해서 뜨고 이제 그 회오리 스웨터에 웰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웰트는 요 진한 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컬러 이름이 마시멜로우예요. 마시멜로우. 그래서 슈로코 색감 미쳤다고 얘긴 들었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연한 그레이 베이스에 이렇게 진한 그레이랑 보라랑 막 이런 색깔들이 섞여 있는데 이거로 회오리 뜨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지금 고민이 집에 이제 DK 웨이트 실이 라이트 그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가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랑 합사를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거랑 할지 조금 고민돼요. 스와치를 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문어발 부자잖아요. 완전 문어발 부자고 이제 그동안에 이 실이 온 지는 꽤 됐거든요. 여기 배송 많이 늦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주문하고 2주 만에 받았어요. 주문하고 2주 만에 받았고 이 실 받았을 때 그 뭐시냐 제가 지퍼도 이제 막 바인드 오프 해야 되는 그 함트 마무리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제주도 갈 준비도 막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 스토어 때문에 또 막 가죽하고 또 휴가 끝나서 막 일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직 스와치를 못 냈어요. 그래서 조만간 스와치를 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구매한 게 이 스튜디오 도네갈. 그 중에서 이거 한나님도 뜨시고 되게 많은 분이 뜨셔서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근데 나만 없어 브라운이라고 했던 그 스튜디오 도네갈의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 도네갈 아니고 울 스피닝 컴퍼니 약간 더 러스틱한 버전이었고 진짜 이거 실물이 더 예뻐요. 이거 그때 한나님이 그러셨나? 어느 분이 그러셨지? 약간 그 초코 쿠키 도우 같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게 약간 그 누가나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콕콕 박아놓은 초코 쿠키 도우 같은 느낌이고 저는 이거를 이제 니트하임에서 산 건 아니고 그 저희 함트방에 가람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가람님이 이제 뜨고 이만큼 남았는데 못 뜰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셔갖고 냉큼 업어왔어요. 냉큼 업어왔고 이걸 업어오니까는 가람님이 이거 다크 그린이었나? 딥 그린이었나? 요거를 하나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이걸로는 못 뜰 거냐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도안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5탈이어갖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 엑스라지를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m여가지고 이게 한 탈에 100g에 200m니까 5개 하면 1000m여가지고 스웨터는 안 나올 것 같고 조끼 뜨고서는 뭐 모자 뜰 정도 남거나 조금 남을 것 같은데 그 뿌띠 언니가 약간 그 텍스처 있는 조끼 그냥 뒤집어 써서 입는 조끼를 하나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거를 뜨려고 생각 중이고 이 색깔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 스패클이 너무 예쁘죠? 이런 진한 초록에 이렇게 연두랑 하늘색이랑 브라운이랑 이렇게 스패클이 있어서 이것도 너무 예쁜데 얘는 뭘 뜰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실하울은 여기까지.
그래서 어저께 언박싱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캐스트온을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 떴습니다. 털보 오빠의 오프스쇼. 실은 이렇게 손으로 동글동글하게 감아놨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진짜 부드러워서 이렇게 손으로 감는 내내 계속 손에 그 실의 촉감이 느껴지니까는 너무 기분 좋았고, 배색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흔히 하는 그 스트랜디드 니팅 같은 그런 배색은 아니고 모자이크 니팅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걸러뜨기로 뜨는. 그래서 한 번 뜰 때 한 가지 색 실로만 떠요. 한 줄 뜰 때.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중이고, 여기 지금 끝에가 가장자리가 이렇게 아이 코드로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실을 계속 끊어줘야 되더라고요. 메인 실 빼고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실 끄는 부분에 실꼬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실꼬리가 없죠?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어차피 아이 코드 형식으로 되는 거라서 이렇게 뜨면서 사이에다가 요런 실꼬리들을 낑겨 넣으면서 이렇게 감춰주면서 뜨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핑크색 떴으니까 하늘색 뜰 차례거든요. 그러면은 뜰 때 요 전에 뜬 실이랑 요 실꼬리들을 이렇게 앞으로 내 몸 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새로 뜰 실을 이렇게 뒤쪽, 내 몸 뒤쪽으로 놓고, 지금 여기 세 코가 아이 코드거든요. 여기를 한 코를 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뜰 때도 그 다음에 떠야 되는 실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실꼬리들을 여기다가 잘 끼워 놓고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편물이 이게 자라나는 방향이고, 이게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실이잖아요. 이 실꼬리들을 여기 사이에다가 넣고서는 그냥 계속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이 코드가 어쨌든 간에 가장자리 시접처럼 말리면서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그 사이의 공간으로 약간 파이프 같은 공간으로 실꼬리들이 쇽쇽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패턴도 빨리 외워지고, 그리고 그 털보 오빠가 도안에다가 패턴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 패턴을 외울 수 있는 규칙, 팁 같은 것도 적어줘가지고, 그래서 외우기는 금방 외웠어요. 외우기는 금방 외웠고, 이게 이거 이름 뭐라 그러더라? 코리게이티드 리빙인가? 아무튼 그거의 형태예요. 제가 지난번에 비슈 조끼 뜰 때도 밑에 립단에 이렇게 2x2 배색으로 했던 그거에 얘는 4x4 네코 버전이고, 그래서 뭐 뜨는 거는 이렇게 한 줄 뜰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색 실만 가지고 가면서 손에 걸고 뜨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양손 니팅처럼 막 손이 꼬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것도 장력은 너무 당겨지지 않게 신경을 살짝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나마 2x2일 때는 조금 더 장력 조절이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4코씩 걸러가다 보니까는 요거 한 줄을 마저 뜨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실이 건너가거든요. 여기 4코를 걸러뜨기를 하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실이 걸러가는 실로 되는데, 이때 너무 이 실을 여기 4코 건너가고 첫 번째 코를 뜰 때 여기를 너무 당겨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반 배색뜨기 할 때처럼 뜨면서 이렇게 너무 모아지지 않게 다 뜨고 난 코는 쫙쫙 당겨주시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배색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땡기면서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입체감이 있기는 하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세탁하기 전 상태의 기모감은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FAQ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SOOS님이 문어발 몇 개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오프스 숄이 저의 첫 번째 리뷰고요. 차례차례로 보여드리면 그 다음 문어발은 술리나 숄이에요. 지금 이것도 심지어 한 줄도 다 안 뜨고서는 이렇게 나가지고 이것도 잠깐 마저 한 줄을 뜨고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다 뜨고 왔고, 얘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보여드렸었지? 어쨌든 요만해요. 두 뼘? 길이는 이게 지금 꽤 긴 케이블인데 여기에 이렇게 꽉 찹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스티드 웨이트의 숄을 이거 제가 그때 염색한 걸로 한 볼 다 쓰고 지금 두 볼째 하고 있고,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 컬러로 애칭해주고 테스 달고 하면 끝날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이거 그 누가바님 하우터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 52 Weeks of Shawl 그 책에 있는 숄을 1년 동안 뜨는 거였거든요. 개수 상관없이. 근데 하나라도 완성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함트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완성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함트에서 사실 처음 시작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 그라나다 숄이라고, 얘는 루치된 한 겹으로 뜨던 숄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 컬러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반을 빼버린 이유가 제가 여기 가터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술해 보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더 폭망하고 정 떨어져가지고 방치했다가 결국에는 얘는 이걸 도저히 눈 감아 줄 수가 없어서 이만큼 다 풀릴 예정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 누티데는 푸르시오가 특히 두 겹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한 겹으로 떴을 때는 이게 풀르면은 엄청 실이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얇아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게 그 모헤어 풀 때 느낌이랑 비슷해요. 약간 뜯으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어쨌든 풀고 나면은 이 실을 이런 식으로 풀다가 끊겨요. 그래서 거의 뜨듯이오를 해야 되는 실이고, 이렇게 풀고 나면은 실이 얇아지고 좀 펠팅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거 풀는 거는 쓰지는 못하고 그냥 아예 제대로 펠팅 시켜가지고 그냥 펠트 볼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리든지, 색깔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뜨듯이오를 하다가 승질이 나서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프스까지 숄 윗은 두 개인 걸로 칩시다. 이거는 뭐 당분간 사라질 아이니까. 아니다. 사실은 한 개가 더 있어요. 세 개네. 꽃숄. 얘는 윗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요만큼만 바인드 오프하면 돼요. 몇 코야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스물, 둘, 넷, 여섯, 여덟. 28코가 남았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 CC로 쓴 이 컬러가 그 예전에 해치오거에서 얀클럽, 미스테리 얀클럽 같은 걸로 산 거여서 이 실을 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체도 그냥 딱 요거 한 볼 쓸 정도로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DK 웨이트로 떴는데 이제 이 CC 한 볼 분량까지만 하다 보니까는 사이즈도 살짝 아쉽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큰 거 같지만 목에 잠깐 둘러볼게요. 이게 이제 어깨에다가 그냥 두르면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블로킹을 해서 쫙쫙 욕망의 블로킹으로 늘리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어깨에 두르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묶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묶었을 때 여기 삼각형을 앞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목에다가 두르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청키하게 묶어서 끝을 내야 되는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지금 조금 아쉽고 그런데 실은 요만큼이 부족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던져버렸습니다. 일단 던져두고 있고 제가 요 실로 그때 조카 인형 목도리를 떠줬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나의 그 그릇된 선택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매우 후회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언제였지? 지난주에 조카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올 때 그 인형 목도리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뺏어가지고 줬다 뺏는 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겠는데 그걸 뺏어서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대신에 다른 색깔로 다른 실로 다시 떠줄까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고 지금 고민은 이게 어차피 모질라잖아요. 어차피 모질라는 거니까는 지금 여기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 끝에 덮어씌워 코막음한 부분을 풀고 꽃무늬는 못 뜨니까는 요렇게 범프 있는 부분 요거를 그냥 한 줄 더 뜨고 이 바탕실은 많거든요. 이걸로 그냥 바탕색으로 아이코드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해서 끝을 낼까 생각 중입니다. 좀 마음에 약간 평화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저의 소품 문어발인데 얘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뱀 아니고요. 그거예요. 도카이 에리카님의 올빼미 머플러. 그래서 얘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코바늘 뜨게 해서 발 끼워 놓고서는 이렇게 여기 매트리스 스티치로 여기 이렇게 꼬매고 끝에 막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느질이 싫어서 이렇게 깔개처럼 이런 상태로 아직 방치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문어발인데 처음 치고는 참 많이 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요 서블레이션 책에 있는 건데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거예요. 비커밍 디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 공갈카라라고 하죠. 이렇게 목에다가 덮어 쓰는
그런 건데 지금 바늘 다른 거 뜨느라 바늘 잠깐 빼놨고 요 상태입니다. 여기 넥 부분만 뜨면은 끝이 나요. 넥 부분 뜨고 세탁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실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탈의 상점에서 구입했던 로얄 알파카 버건디 컬러예요. 이 실이거든요. 12,000이 로얄 원 버건디 컬러. 이 실이고, 이 실이 원래 이거 가지고 제가 아빠 생일 선물로 집업 가디건을 뜨다가 생일 기한에는 내 거 뜨느라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서 천천히 떠서 드려야지 막 이랬었는데, 제가 그 바나님 나홀로 집에 함뚜루 집업 가디건을 제 거를 네이비 컬러로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아빠가 오셔갖고 입어보시더니 이거 따뜻하고 예쁘고 좋다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동생네 식구들이 와 있을 때였거든요. 막 제부랑 동생이랑 다 이거 아빠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찰떡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거를 아빠한테 드리게 됐고, 이제 아빠를 드렸으니까는 그 집업 가디건은 뜰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아빠 거는 조끼로 뜨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뜰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그걸로 내 거를 떠야지, 이 실로? 막 이랬는데 뭐를 뜰까 막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쇼를 뜨고 싶었어요. 이게 메리아스 편물도 예쁜데 보시다시피 무늬가 진짜 잘 나와요. 되게 부드러운데도 무늬가 엄청 통통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늬 들어간 거를 뜨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막 숄이나 머플러 종류를 되게 여러 개를 많이 이것 뜰까 저것 뜰까 이러면서 막 함트방에서 보여줬었는데 바나님이 계속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숄이나 머플러 같은 거를 완성하는 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그 조그만 스카프는 라우루 스카프랑 그다음 스카프 넘버원이랑 2개를 떴는데 큰 숄은 끝까지 뜬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인정을 하고 얘를 이름 또 까먹었어. 어쨌든 간에 이거를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무늬 진짜 예쁘게 나오죠? 저는 이거를 원작은 고무단 4.5mm, 그 다음에 여기 바디 부분은 5.5mm 바늘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아란이었나 워스티드였나? 그런데 약간 실이 얇게 느껴지는 감이 있었어요. 그 아빠 거 집업 뜰 때. 그래가지고 5.5까지는 조금 너무 성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바늘 한 사이즈씩 줄여서 고무단은 4mm, 그 다음에 여기 무늬 부분은 5mm로 떴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뜯다 보기 때문에 원작보다 사이즈가 작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일 큰 걸로 떴어요. 그것도 원체 큰 걸 좋아하니까는. 저는 옷이나 그런 거를 뜰 때 저의 주인은 작으면 못 입는다, 크면은 어떻게든 입는다, 약간 그렇거든요. 실제로 옷을 살 때도 그래서 사이즈 애매하면 저는 항상 한 사이즈 큰 거를 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떴는데 슬쩍 걸쳐봤을 때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 원작이랑 좀 다르게 뜬 거는 원작은 이게 여기가 앞판, 여기가 등 쪽인데 저는 이거를 길이를 앞은 좀 짧게 뜨고 뒤는 좀 길게 떴어요. 그래서 뒤는 등이 따신 게 좋으니까는 뒤는 길게 내려오고, 앞에는 이게 너무 길게 내려오면은 조금 앉아있을 때나 그럴 때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앞에는 조금 짧게 떴고, 여기 카라 부분을 지금 바꿔서 뜨고 있는데 이게 원작은 그냥 이렇게 반 접어서 입는 터틀넥이에요. 그런데 저는 딱 그 터틀넥인 게 완전 마음에 들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지퍼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채우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큰 카라처럼 벌어져 보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채우면은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는 터틀넥처럼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만 채우고 여기 위에는 안 채우면은 이렇게 목이 좀 올라오는 카라 베스트 같은 느낌이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걸친 거. 걸쳤을 때는 이래요. 지금 여기 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어깨 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도 딱 괜찮고, 원래 같으면 제가 스웨터를 뜰 때는 이렇게 어깨선에 딱 맞는 옷을 안 좋아해요. 항상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내려오게 뜨는데, 얘는 이게 옆에가 고정 안 되고 이렇게 펄럭펄럭 되는 건데, 위에다가 또 이렇게 아우터 같은 거 입을 때 이게 너무 크면은 여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 딱 좋은 것 같고, 지금 카라는 높이가 요 정도 돼요. 보이시나요? 요 정도. 그래서 요만큼까지를 채우고 이제 위에가 더 뜨면은 여기가 이렇게 카라처럼 요만큼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이렇게 카라처럼 퍼지는, 그렇게 꽃받침처럼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되겠죠. 무늬 잘 보이고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그렇다고 완전 성글지도 않고 무늬는 되게 통통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이 무늬 방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이렇게 뭐 탑다운, 바텀업 이런 게 아니라 사이드어웨이 이렇게 옆으로 떠요. 그래서 앞판 뒷판 따로 띄어서 어깨 부분 바느질로 연결하고 목에 코 주어서 뜨는 방식인데, 이쪽 한쪽 끝에서 코를 잡아서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선택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보통은 우리가 처음 잡는 시작 코수가 이렇게 뭐 몸판이나 뭐 목둘레 코수가 되고, 이렇게 몇 단을 뜨느냐가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처음 시작하는 코수가 이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몇 단을 뜨느냐, 이 리핏을 몇 번 반복하느냐가 이 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 코스를 등판은 라지 사이즈 코스로 잡아서, 그 다음에 그 뜨는 단수는 똑같이 미디움으로 했다. 미디움 뜨라는 단수만큼 떴고, 앞판은 스몰 사이즈로 코를 잡아서 미디움 뜨라는 단수만큼 떴어요. 이게 모든 사이즈가 어깨 경사가 들어가는데, 어깨 경사 부분은 똑같고 여기 부분이 약간 사이즈가 커지면 더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조정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이고, 지퍼 사야 돼요. 지퍼 사야 되는데 일단 떠보고서는 어느 정도 길이 20cm를 사야 될지, 25cm까지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20cm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조만간 F5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이런 방한 용품을 많이 뜨잖아요. 뭐 스카프 뜨고 모자 뜨고 장갑도 떴고 지금 이것도 뜨고 있고 막 이러니까는, 하임님도 그렇고 바나님도 그렇고 계속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집에만 있을 거면서 왜 이렇게 자꾸 방한용품을 뜨냐고. 근데 제가 이제 또 막 이거를 뜨면서, 왜 집에서도 하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막 이랬더니 바나님이 언니 솔직히 말하라고, 무슨 컨테이너에서 사냐고, 아니 집이 왜 집에서 그거를 하고 있을 일이 도대체 뭐냐고 막 그러면서 놀렸는데, 뭐 그쵸, 집에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을 일이 없나? 근데 저는 집에서도 은근 추위를 많이 타고, 특히 약간 이런 목 있는 데를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목, 뒷목 이런 데 추위 엄청 많이 타고, 그런 주제에 또 막 공기가 후덥지근한 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막 보일러 세게 틀어놓고 막 이러면 엄청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온돌 체제 같은 느낌 있죠. 왜 그 옛날 시골집 온돌집 가면은 우풍 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기는 시원한데 바닥은 지글지글 끓고, 그래서 이렇게 등을 지지고 있고, 근데 공기는 무겁지 않고, 약간 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난방을 세게 안 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 나가요. 뭐 그래봐야 택배 붙이러 가고,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가고,
그거밖에 없네? 그렇긴 한데 가끔 나갑니다. 며칠 전에는 진짜 오랜만에 회사 갔다 왔어요. 그게 회사 사무실 건물 이사한다고 개인 짐 챙기라고 그래가지고 짐 싸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금 사무실로 이사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 터져갖고 저희는 바로 재택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옮긴 다음에 회사 5번 갔거든요. 근데 또 이사한다고 그래갖고 또 그렇게 짐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 끝났을 때 짐을 싸지 말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윕 하나, F5 하나. 양말 뜨고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바나님과 함께하는 도비함뜨에서 뜨고 있고요. 그 58 일본에서 염색한 58 실로 뜨고, 지금 일단 이렇게 한 켤레는 완성을 해서 1월의 도비는 프리입니다. 그리고 2월달용 양말을 이렇게 캐스톤 했어요. 이거가 제가 이번에 제작해서 판매했던 DPN 케이스인데 아마 다음 차수가 요 컬러로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때 샘플 만들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양말이나 장갑 뜰 때 DPN으로 뜨잖아요. 그럼 뜨다가 이렇게 바늘을 하고 이렇게 차라락 해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를 딱딱 잠가두면은 이렇게 바늘에서 편물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이거 사랑비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제작했는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지금은 양말이 조금해서 되게 옹졸한데 양말이 좀 커지면은 꽤 귀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말 F5 했고, 두 번째는 고무단 뜨고 지금 이제 메인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 도안 보고 떴어요. 브로큰 립삭 이라는 거 무료 도안 보고 떴고, 이게 실 자체가 이렇게 나염이 돼 있는 실이어가지고 이렇게 뜨면은 배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뜨면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풀러서 뜨다가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건 바깥에서부터 풀러서 뜬 거고 얘는 그 안에서부터 센터풀한 거거든요. 이렇게 떴을 때랑 이렇게 떴을 때랑 이 무늬 나오는 순서가 반대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떴더니 이렇게 쭉 뜨다가 여기 힐 있는 부분이랑 여기가 단색이 안 되고 이 부분에 이렇게 스패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안에서부터 뽑아 떴더니 이렇게 적당하게 발목 부분을 뜨고 나니까는 이 단색 부분이 힐 부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 그레이 부분이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이 고무단을 떠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를 프로비저널 캐스톤을 해서 이 화이트 컬러로 캐스톤을 한 다음에 그레이를 뜨고서는 코막음 하고 나니까는 조금 실이 남았었고, 그레이 분량이 여기도 이렇게 뜨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떴는데, 이제 요 색깔 다음에 이 색깔 나오고, 원래는 이거 다음에 요 진한 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진한 색이 나오고 카키 핑크 나오면은 또 토 부분에가 스패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요 그레이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몽땅 요렇게 보빈에다가 따로 감아놨어요. 끊어서 따로 감고, 그 다음에 요 화이트로 연결해서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 적당한 토 부분 요 줄임 들어가기 전까지 뜨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라놨던 실을 연결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얘는 커프 다운으로 뜨는 거여서 쭉 뜬 다음에 여기 키치너 스티치 하는 거고, 그렇게 떴어요. 이거 신은 거 보여드릴까요? 아주 책상이 개판인데 양말을 신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 블로커에 끼워뒀더니 여기가 조금 헐렁해졌어요. 이거는 아이고 다리야. 원작은 2.5mm 바늘로 뜨는 건데 나 2.5mm로 떴나? 아니다. 저는 2.75mm로 떠가지고 그래서 스몰 사이즈로 떴더니 저 발 250이거든요. 근데 제 발에 맞는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네, 요가는 이쯤에서 하고 양말 끼워뒀던 거는 그 우레누드에서 구매한 나무 블로커 요거예요. 그래서 1월에 도비는 자유니까는 쫌쫌다리 떠서 2월에 도비도 자유를 얻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장 최근에 바나님이랑 이것도 불제 함뜨 스스로 불러온 블랭킷 재앙 함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란 무늬 패널을 여러 개 떠서 조각조각 이어서 만드는 블랭킷을 뜨는 함뜨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아란 무늬 패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스 가토 무늬 패널 하나를 뜨서 1년에 6개월 동안 6개월인가? 1년인가? 어쨌든 20개 이거 합쳐서 20개를 떠서 연결하고 엣징을 하면 블랭킷이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이고 4개의 무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실파먹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런 실들로 뜨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뭐 콘사 조금 남은 거고, 이거는 예전에 올랑 사장님께서 비비드 신상 나올 거라고 한번 보라고, 컬러 보라고 보내주셨던 것들 한 200g? 100g 조금 넘게씩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뜨고 있고, 비비드 기준으로 사합에 5mm 바늘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뜨겠다고 이렇게 막힌 바늘, 막대 바늘도 샀어요. 라이키 거, 이거는. 근데 뜨는 느낌은 막대 바늘로 뜨니까는 뭔가 약간 간지도 나고 느낌도,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돼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결할 때 조금 또 엿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케이블 패턴이 하나가 지겨울만 하면 끝나고 지겨울만 하면 끝나요.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 신나서 이렇게 케이블 이거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가터는 생각보다 안 자서 지겹거든요. 가터 뜨면서 지겨워 그러고서는 또 케이블 하나 뜨고, 이제 요게 가장 최근에 떠서 블로킹 해놓은 건데, 이러고서 나중에 이제 막 가터만 뜨면서 징징 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고, 이게 지금 앞에 3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맞아요. 그런데 얘는 조금 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랑 맞춰봐도. 그런데 이게 살짝 크죠? 근데 얘도 처음에는 다 이 사이즈에 맞춰서 블로킹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다이소 매트에다가 이거 진주핀이랑 이건 그거 꼬꼬핀 이용해갖고, 저는 그 스팀 블로킹 안 하고 그냥 세탁한 다음에 이렇게 웻 블로킹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다 연결하고 나서는 한번 스팀만 주려고, 블랭킷 다 연결한 다음에 그거 빠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처음엔 좀 늘리잖아요, 블로킹을 하면. 근데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거를 다 빼가지고 놔두면은 다시 약간 원래 사이즈대로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원래 더 이만큼 컸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사이즈 안 맞는 거는
나중에 바느질 할 때 다시 잘 당겨서 하고 다시 이렇게 각 잡아서 스팀 한번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완성을 하면은 올해 말에는 또 하나의 블랭킷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소품 윕들. 그리고 옷 뜨던 윕이 지금 뭐 이만큼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지겨우실 테니까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나님 선물로 뜨고 있는 모로우 가디건. 지금 이만큼 소매 분리하고 바디 뜨고 있고요. 요 정도. 한 뼘 조금 넘게 떴는데 바디 여기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33cm 뜨고 고무단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렇게 모헤어 두 번째 탈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으로 쓰고 있는 요 핑거링 같은 실은 울랑울랑년의 네콘사. 그리고 이거는 색감 진짜 안 잡히는데 누티된 두 겹으로 뜨고 있는 가디 코쿤입니다. 진짜 색깔 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회색 아니고 조금 더 핑크빛 돌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바디 합쳐가지고 요만큼 떴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길게 뜰 거라서 얼마나 더 뜰지 모르겠고 이거는 라마실로 뜨고 있는 윈터라인스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앞뒤판 인제 막 합쳤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가마코 만들어서 합친 거 인제 막 합쳤고 이제 원통으로 쭉쭉 뜨고 바디 뜨면 되는데 지금 요 타래까지 다 뜨고 소매 먼저 뜨고 바디 뜰 거고 근데 이게 진짜 하프 브루시라서 정말 안 자랍니다. 그치만 편물은 짱 예쁘죠. 진짜 요새는 스웨터, 그러고 보니까는 스웨터 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있는 것 같고 거의 다 가디건 뜨고 있는데 이거는 요 꿀대전으로 자카미 수레아 파파 꿀대전 이렇게 회색에다가 노란색 스패클 있는 거에다가 울 16수 100% 울 콘사 한 겹 해가지고 뜨고 있는 가디건인데 뭐 이것도 지난번 영상 이후로 딱히 진도는 안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서 잘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리고 나서 요만큼 떴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조만간 뜰 예정이에요. 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염색했던 아보카도 실이랑 바나님한테 선물 받은 틸리아 모헤어. 이게 컬러 번호가 341번? 약간 피치 핑크 컬러예요. 요거 두 개 합사해서 뜨고 있는 마브스 재킷인데 이것도 카라 요만큼 뜨고 그 이후로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이거는 올겨울에는 못 입을 것 같고 내년 겨울에 입지 않을까? 왜냐면 딴 거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어요. 사실 이 마브스 재킷의 핏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약간 셔츠 카라의 그런 거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핏에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임머님이 뜨신 걸 보고 확신을 얻었지만 계속 얘도 우선순위에선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이거 진짜 많이 뜨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논나만미 가디건. 근데 아이고 잠시만요. 이것도 약간 되게 애매해서
어디야 시작이? 으쌰. 여기까지 좀 한 바퀴 돌아오니까는 실 연결해갖고 좀 뜨고 올게요. 빠르게 뜨고 왔고요. 네, 이거는 논나만미 가디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디를 이만큼 떴어요. 이게 몇 센치쯤 되지? 25cm 떴는데 이제 조금 더 뜨고 바디 고무단 들어가고 소매 한쪽은 뜨다가 말았고 이제 반대쪽 소매 주워서 뜨고 숄카라 뜨고 포켓을 떠야 되는데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실이 딸랑 이만큼 남아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게 뜨고 있는 실이 다운의 멀브 모브 연사된 실이거든요. 근데 이 실은 지금 품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멀브 모브가 멀티카키랑 모카브라운 그렇게 멀티브릭이었나? 멀티브릭 카키인가? 그거랑 모카브라운이랑 이렇게 2합씩 연사된 거 그거 4합짜리를 구매해서 제가 그거를 2합으로 해서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이 모자란데 그 단독으로는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4합씩 이렇게 사서 떠야 되나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진짜 컬러가 안 잡히거든요. 제가 조명을 안 켜고 뭐 막 자연광에서 찍고 오만 가지를 다 해봐도 색깔이 정말 안 잡히는데 보통 이거 블루 컬러랑 같이 두면은 좀 잘 잡힌다고 그러던데 이러면 좀 낫나? 이래도 좀 허옇게 나오는데 그나마 이게 조금 가까워요. 약간 카키빛이 도는 그렇지만 조금 진한 붉은기도 있고 카키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브라운 톤이고 지금 여기 손에 댔을 때 보이는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색깔이 그나마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구해서 뜰 거고 이것도 사이즈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무늬가 진짜 예뻐요. 지금 이게 여기 윗부분은 세탁한 부분이고 처음에 이거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와치 안 내고 그냥 떠봐가지고 요만큼 뜨고 세탁해보니까는 그냥 편물 느낌이랑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실 이어서 쭉 진행했고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쪼글한데 세탁하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을 정말 많이 뜨고 있고 스웨터 문어발은 이 정도? 이것까지 이렇게 4개 있는데 일단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찍었었나? 그 탑 보나라고 슬리브리스 탑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난번에 요만큼 이제 이 위로 쭉 더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 뒷판 뜨고 있던 건데 이 이후로 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진짜 100만 년 전에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소매 한 짝만 덜렁 있고 계속 저기 안에 눌러져 있어가지고 약간 구겨졌는데 이거는 그 아이리쉬 로버 스웨터예요. 그게 바텀업으로 뜨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누티된 너무 쓰레기 봉지 같다. 누티된
이렇게 차콜인데 지금 약간 브라운기 도는 차콜이거든요. 요거 두 겹으로 해서 5mm로 뜨고 있고, 일단 뭐 이것도 게이지는 딱히 안 냈어가지고 소매 먼저 뜨고서는 뜨려고 소매 한 짝 떠놓고서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고무단에 약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언젠간 뜨겠죠 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윕이라고 보여드리기도 참 민망한데 고무단만 뜨고 있던 게 두 개가 있어요. 고무단을 요만큼 뜬, 이거 심지어 무려 2.5mm 바늘로 뜨고 있는 고무단이거든요. 이만큼 고무단이 있는, 이거는 마리왈렌 작가님의 핀치 스웨터. 근데 이거를 제가 비슈앤비슈 그때 바나조끼 뜨고 실 남은 게 많아가지고 그 비슈앤비슈 가지고 뜨고 있는데 이게 제일 조그만 사이즈거든요. 그런데도 이만큼이나 돼요. 이건 어차피 앞뒤판 다 따로 떠서 조각조각 있는 건데 이만큼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 중이에요. 너무 큰 거 같아가지고 몇 센치야 도대체? 아니네요 여러분. 60cm 정도 돼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맞습니다.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고무단만 떠놓은 상태죠. 고무단만 떠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라이브러리안 베스트 그거 뜨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조그만 거예요. 조끼는 물론 좀 작아도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래도,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고무단 여기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원통형으로 스틱으로 쭉 떠올라가는 원통으로 배색 쭉 올라가고서는 스틱하는 베스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면이 이거를 뭐 위에 올라가서 늘어난다고 해도 아니요 괜찮을 건가 봐요. 그래서 얘도 그냥 조금씩 떠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윕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어쨌든 윕인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짜란! 전에 봤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조그맣죠? 네. 그때 뜨던 이 베어로피 가디건, 그거는 이제 제가 가람님한테 입양 보냈고, 그 친구 애기한테 요 똑같은 조합으로 가디건을 떠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애기가 이제 한국 나이로 올해 이제 2살이 되거든요. 아니지, 한국 나이로 3살인데 걔가 11월생이라서 돌은 한 번밖에 안 지난, 만 나이로는 1살. 그런 아가여서 정말 조그매요. 정말 조그맣고 넥라인이 굉장히 지금 허벌해 보이지만 고무단 주워서 따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따로 굳이 덧수 안 놓고 그냥 이렇게 다 배색으로 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찌글찌글합니다. 세탁하면 괜찮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디 다 뜨고 바디 이렇게 코막음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웨터랑 가디건들의 문어바벨입니다. 에리카 노카이님의 스트립 프로보는 어디까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앞판, 뒷판 다 떠서 어깨 연결했고, 넥고무단 했고, 아직 옆판 연결 안 했고, 밑에 고무단도 안 떴어요. 그리고 소매는 한 짝을 요만큼 떴습니다. 한 뼘도 안 되죠. 그래도 확실히 그 소매쯤 오니까는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장갑.
그리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던 또 하나의 립, 엠버 스웨터.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후로 뭐 진척은 없어요. 그치만 예쁘니까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문어발이 전체 몇 개냐면은 이만큼이에요. 서프라이즈! 미야코님께서 지금 뭘 먹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을 남겨주신 시점에서는 제가 아마 다른 걸 먹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침으로 쿠키랑 커피 먹고 있어요. 이거 쿠키는 이거거든요. SSG에서 그냥 뭐 딴 거 사면서 산 건데 생미셸 갈레트 버터 쿠키. 근데 원래 제가 먹고 싶었던 거는 이거 아니고 얘는 좀 이렇게 얄딱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름이 사브레였나? 좀 더 약간 도톰하고 약간 더 부서지는 그런 느낌의 쿠키가 있어요. 그거를 전 더 좋아하는데 그게 없었나? 왜 이걸 샀지? 어쨌든 이 쿠키랑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커피는 그거예요. 캡슐 커피. 네스프레소인데 지난번에 겨울에 한정판으로 나온 것 중에 프로스트 프루트 플레이버입니다. 저는 원래 되게 신맛 나는 커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그 캡슐에서 이렇게 고를 때 물론 이렇게 늘 먹는 거를 주로 먹는 편이지만 그 네스프레소 캡슐이 먹다 보면 되게 질려요. 되게 질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정판 나올 때나 뭐 신상품 나와서 고를 때 이거를 사볼까 말까 할 때 이제 거기 이렇게 뭐 테이스팅 노트 뭐 이러면서 그 커피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슨 산미, 프루티한 향, 뭐 이런 거 나오거나 뭐 에디오피아 뭐 약간 이런 데 조건은 잘 안 고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그 처음에 홀리데이 에디션 나왔을 때 그 세 가지 맛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세 가지 맛이 세 팩씩 들어있는 그 세트? 그걸로 샀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과일 향이 나긴 하는데 산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산뜻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버터 많이 들어간 쿠키나 케이크 먹을 때 같이 마시면은 맛있더라고요. 이거 라떼로 마셔도 맛있다고 하시는데 전 라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따뜻한 라떼 진짜 안 좋아해요. 우유는 시원하게 마시는 게 좋지 우유를 데워 마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한 라떼를 안 좋아해서 라떼로는 아직 안 해 먹어봤고 여름이 되면 그때는 아이스 라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질문이 또 뭐 있었지? 여기에 이어서 미야코님이 또 물어보신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 휴가 계획은 겨울 휴가는 뭐 별다른 계획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 갔다 오는 게 오랜만에 제주도 갔다 오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건 끝났고 올 이제 또 이제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는 집에서 뜨게 하는 게 계획이에요.
집에서 뜨게 하고 그때 되면은 또 아마 방이 개판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방 정리 한번 싹 하면서 제 방이 이렇게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원래도 이제 막 실 같은 것 때문에 완전 꽉꽉 들어차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요새는 또 이제 막 가죽까지 막 그래가지고 정말 막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은 나름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을 다시 오거나이징 하는 게 아마도 올 여름에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그냥 그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개인 판매자로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뻐용? 이라고 하셨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카메라 필터를 쓰시면은 예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필터를 쓰고 얼굴이 안 나오게 사진을 찍거나 착샷을 찍으면 예쁜 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실체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랑 연관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효신 님이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앉아서 뜨개만 하시는데 왜 살이 찌지 않죠? 다이어트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살이 찌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이 찝니다. 찌고요. 찌고 쪘고 제가 지난번에 막 다이어트 같이 뜨신 분들이랑 다이어트 챌린지 아무튼 뭐 그거 해가지고 석 달 동안 6kg 정도를 뺐었어요. 석 달 동안 6kg를 뺐는데 그게 이제 언제 끝났지? 10월 말? 11월 초? 그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석 달 동안 6kg를 뺐는데 요새 무서워서 몸무게를 안 재봤어요. 안 재봤는데 그래도 살이 찌면 알잖아요. 샤워할 때도 보게 되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살이 빠졌을 때 가뿐함과 틀리 약간 불편한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살이 다시 쪘고요. 그때보다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3달 동안 뺀 거를 지금 또한 3달 동안 제로섬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 비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다이어트는 그냥 간단한 수학인 것 같아요. 덜 먹고 더 움직여서 남는 잉여 영양분이 없으면 지방으로 축적될 잉여 영양분이 없으면 살이 찌지 않거나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진짜 제가 코로나 막 시작되고 막 뜨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살이 많이 쪘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전보다 특별하게 많이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살이 쪘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다못해 출퇴근하면은 지하철이라도 타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거리가 확 활동량이 줄었잖아요. 그때 보니까는 하루에 뭐 400걸음 걸은 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먹는 양이 똑같아도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이 안 먹어도 먹는 시간이랑 먹는 습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 한 끼를 야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는 별로 입맛이 없고 낮에는 뭐 일하고 바쁘고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안 먹고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뭐 이러면은 배고프니까는 뭐 치킨, 곱창볶음, 닭발, 뭐 아무튼 이런 거, 그 야식들 있죠? 뭐 가끔 회도 시켜 먹고 뭐 이런 야식들을 시켜서 배달을 시켜서 술과 함께 먹고 늦게 먹고 잤어요. 그러면은 살이 찌는 것 같아요. 한 끼를 먹더라도.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는 세 끼를 꼬박꼬박 저는 다 챙겨 먹었거든요. 그게 일단 그 리셋하는 입맛이나 식습관을 리셋하는 그게 필요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초반에 한 이틀은 그 헐리우드 48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리셋을 해요. 그래서 몸을 클렌징하는 느낌으로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침에는 뭐 ABC 주스나 오트밀, 오버나이트 오트밀, 요거트 그런 거 먹고 점심 저녁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들 드시는 샐러드 그리고 낫또밥. 낫또밥 되게 많이 먹었고 간단한데 괜찮아서 뭐 프로틴 쉐이크랑 뭐 그런 것들 그냥 흔히 하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 있잖아요. 그런 거 먹거나 아니면은 그거 챙겨 먹기 힘들 때는 그냥 일반식에 가까운 걸로 먹을 때는 현미 곤약밥. 그거 맛 괜찮거든요. 현미 곤약밥에다가 계란 같은 이런 단백질 종류 많이 들어간 거. 아까 얘기한 낫또밥 이런 거 먹고 이제 인스턴트나 뭐 햄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덜 먹고 그런 방향으로 했었고 운동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엄청난 운동을 한 건 아니고 저는 한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그 집에서 사이클 탔거든요. 30분? 좀 시간 여유 있고 그래서 많이 타면은 1시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산소 하면서 이제 가끔 운동할 시간이 조금 더 나거나 짬이 날 때는 약간 그런 유튜브 보면은 뭐 그런 운동 튜토리얼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복근 운동 뭐 이런 거, 팔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거 한 15분에서 3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루틴으로 짜여진 거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거 중에 저는 제일 효과 좋았던 거는 그 심으뜸? 히브뜸? 님의 코어 기초 운동? 그래갖고 한 30분짜리 루틴 있거든요. 4가지인가 5가지 동작을 2번 반복하는 그 2세트 반복하는 그런 거였는데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그것도 못해갖고 약간 바들바들 떨었고요. 나중에는 크게 막 힘이 들지는 않는데 약간 뭐랄까 라인을 정리해주는 느낌? 특히 그 계속 앉아있으면 배 나오고 막 가스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라인을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비결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제가 효과를 봤던 거는 다이어트 시작할 때 헐리우드 48시간을 가지고 한번 입맛을 뚝 떨어뜨리고 몸을 리셋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은 하루에 30분 뭐 자전거 타는 그 사이클이랑 가끔 가다가 그런 근력 운동 같은 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심으뜸님의 그 코어 기초 운동 그거 좋았다. 그리고 스쿼트보다 저는 브릿지가 더 편하고 효과가 있었어요. 하기 편하고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는
단백질 위주로 많이 잘 챙겨 먹으려고 했고, 특히 낫또밥이 맛있고 좋았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유신님의 질문을 연달아서 하면은, 대체 하루에 레이니님은 잠을 몇 시간 자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 잠 많아요. 잠이 많아서 제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뭐 일이 바빠서 할 일이 많다든지 그럴 때가 아니면은 저는 평균 6시간? 그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시간, 7시간? 그 정도 자고, 이제 뭐 가끔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에 꽂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놀고 싶으면 또 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 3, 4시간 자고. 그 되게 신기한 게, 전 주말이 되면은 한 6시 막 이때부터 눈이 번쩍 떠져요. 주말을 길게 쓰고 싶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금요일 날 이제 막 불금이다 이러면서 막 밤에 늦게까지 뜨게 하거나 뭐 줌도 하거나 뭐 이렇게 막 딴 거 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금요일 날 뭐 만약에 새벽 4, 5시까지 그런 걸 하고 놀았다. 그렇더라도 주말에는 한 3시간, 4시간 자면은 눈이 떠집니다. 주말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그 올리올리님이 뭐 먹으면 레이니님처럼 키 커요? 라고, 뭐 먹이면 레이니님처럼 키 커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키도 잠이랑 연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어릴 때 9시 전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잤어요. 정말 많이 잤어요.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자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뭐 정말 많이 잤고, 어릴 때도 뭐 기본 하루에 못 자도 8시간? 많이 자면 10시간? 막 이렇게 잤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꼬이지. 어쨌든 그 어릴 때 뭐 밤 9시 전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저는 진짜 이렇게 약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른이 같은 느낌이어서 9시 넘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막 아침에 6시 막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이거 아시는 분 계시려나? 토요일 날, 저 어릴 때는 케이블 이런 게 없고 나오는 TV가, 그때는 아기 때는 SBS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KBS 1, 2, MBC 있고 그다음에 AFKN이라고, 그 미군 방송인가 그게? 어쨌든 그런 미국 방송이 있었어요. 미국 방송이 있었는데 주말이 되면은 거기서 아침에 이렇게 어린이용 프로들을 막 해줘요. 그 세사미 스트리트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지? 모여라 꿈동산? 아무튼 뭐 그런 거 같은 것도 있었고, 만화도 되게 많이 해줬고, 약간 디즈니 만화랑 루니툰즈? 막 그런 거 해줘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거를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잠 많이 자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먹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유를 많이 먹긴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 진짜 어릴 때는 심각한 편식쟁이여가지고, 제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고기 종류는 다 잘 먹었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고기 종류 다 잘 먹었고, 근데 진짜 야채 극혐하고 안 먹었고, 이거 제가 그 몇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당근 정말 극혐이었거든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당근을 먹여보겠다고 정말
거의 강판에 가는 수준으로 당근을 다져가지고 볶음밥에 넣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줬는데 제가 그거를 젓가락 끝으로 하나씩 골라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등짝 스매싱 등짝 맞았죠. 막 먹으라고. 골라내면 안 된다고. 근데 진짜 그 당근이 섞인 볶음밥을 입에 물고 30분 동안 씹으면서 그거를 목구멍으로 못 넘긴 거예요. 잉잉 울면서 엄마가 막 삼켜 막 이러는데 엄마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이러면서 잉잉 울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저희 집에는 카레, 김밥, 볶음밥, 뭐 갈비찜 뭐 아무튼 이런 거에 당근 다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당근 들어가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진짜 뭐 그런 게 어쨌든 그 정도로 편식 너무 심해가지고 어릴 때 밥을 먹으면은 곰국에 마른 밥, 그 다음에 멸치 볶은 거, 잔멸치 볶은 거 해서 김에 싼 밥, 그리고 계란에 비빔밥. 이렇게 세 가지만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은. 그렇게 세 가지만 먹었어요. 그렇게 세 가지만 먹고, 근데 이제 뭐 고기랑 해산물 종류는 안 가리고 잘 먹었고, 야채 안 먹었고, 과일도 안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우유는 좀 많이 먹었어요. 우유는 하루에 엄마 말에 의하면 1000ml? 그 1리터짜리 그 우유 한 팩 하루에 혼자 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게 밥을 안 먹는 대신에 빵이랑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식빵 한 봉지, 우유 한 통, 그리고 뭐 시리얼 뭐 이런 걸 사다 놓으면은 그냥 그런 거 알아서 혼자 챙겨 먹었다고. 꽤 커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잠깐 엄마가 커피 한 잔 내려달라고 오셔가지고 영상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먹는 거보다 자는 게 키 크는데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은 제 조카도 키가 약간 큰 편에 속하거든요. 또래 치고 큰 편에 속해요. 그런데 진짜 일찍 자고 잘 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8시 반? 그 정도면 자고 8시 반 늦게 자면 9시. 그래서 그렇게 일찍 자버릇해가지고 10시 넘으면 때까지 이렇게 거의 자기가 막 너무 신나서 놀고 싶어도 10시 넘어서까지 못 깨어있고 못 버티고 좀 여담인데 너무 귀여웠던 게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자는 파즈마 파티를 했대요. 그래서 재밌었어? 그러고 물어보니까는 자기 가서 친구네 집에서 자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너무 졸려 죽겠는데 애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자기 너무 졸려서 힘들어하고 짜증나서 울었다고. 친구들은 그렇게 일찍 자는 친구들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한 9시부터 자기는 너무너무 졸려 미치겠는데 막 애들이 책 보고 뭐 논다고 계속 안 자고 불 안 끄고 옆에서 뿌시럭대고 또 그래서 조금 잘만 했더니 또 막 다른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또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조카도 되게 잘 자요. 그렇게 한 8시 반, 9시쯤 자러 들어가서 6시 반, 7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입맛이 건강하기는 한데 걔도 편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야채 걔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건 약간 집안 내력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큰 거는 잠을 잘 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이게 참 별말 안 했는 것 같은데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Q&A 1부를 끝내고 다음번에 Q&A 2부를 조만간 곧 빨리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레이니에게 반하란? 레이니에게 반하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도플갱어?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 바나님이 왜 자기랑 점 똑같은 데 있냐고 막 그랬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농담이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거울 나라의 앨리스? 거울 속의 나? 같은 느낌? 바나님이랑 저랑 실제로 되게 상반되게 틀린 면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바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저는 진짜 무계획에 그치고 바나님은 잠죽 자고 전 졸리면 자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게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틀린 부분도 많은데 또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 거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랑 똑같은 나의 모습이 약간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거울 속에 나랑 그렇지만 나랑 똑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른데 나랑 유사한 점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공감도 가고 그래서 더 호감도 가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바나님. 그리고 항상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 보고 배울 점이 많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생각한 거, 계획한 거를 꼭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거.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바나님께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은 나의 동반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즐거운 니팅 하세요. 안녕.